이동주택에 골조를 세우는 작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각 파이프를 이용해 뼈대를 만들어주는데요. 바깥에 외장하고 내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한 달 보름, 약 한 45일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택을 축소시켜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치 모양으로 기본 골격을 잡아준 다음 사이사이 작은 철 파이프를 넣어 고정해줍니다. 이걸 안 넣게 되면은 이 파이프가 휘어요. 처진다고. 처짐 방지를 위해서 트라스를 짜주는 거거든요. 곡선의 형태를 잡아주고 내외 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골조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두 공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알루미늄도 그렇고 창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에 내장 목수들도 그렇고 전체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그래서 이 트라스 자체가 정확하게 사이즈대로 만들어져야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각 파이프를 연결한 철골이 완성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바닥에 세워 고정을 할 차례. 하지만 크기와 무게 때문에 옮기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넘어가기 전 한번 볼게요. 넘어지면 다 다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반대로 제끼고. 아, 진이 다 빠지네. 정말요? 이렇게 옮겨놓은 철골은 지게차의 힘을 빌려 철판으로 만들어진 바닥 위에 세워줍니다. 자, 이 상태로 앞으로 살짝 밀어줘요. 균형을 맞춰 바닥과 철골을 고정시켜주면 이동식 주택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첫 공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이걸 하고 나면 뭐 다 했다라는 기분이죠. 이것만 세우고 나면. 뼈대가 완성되면 전체 공정 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골조 작업이 끝난 집에 외장재로 이제 조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판으로 벽체와 지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위에까지 하면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면 이제 전부 완성이 됩니다. 알루미늄으로 외관을 씌우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루미늄 판으로 벽체를 일일이 고정해줘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잘 맞춰줘야 돼요. 안 맞으면 이제 창틀까지 가면은 창틀에서 이제 좀 누워 보이죠. 기다란 직선 형태의 판을 곡선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에 걸리면 안 들어가서 파이프 부분을 이제 따내야 돼요. 빈틈없이 벽체를 씌우기 위해서는 섬세한 재단이 이어집니다. 벽체를 따라 한 장씩 덧댄 알루미늄 판은 두드려 끼워줘야 하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여기 앞면에 여기 홈이랑 여기 뒷면에 홈이랑 끼우면서 같이 이렇게 끼워서 맞춰서 가요. 외장재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는 뛰어난 내구성과 함께 습기나 열 차단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부식에도 강합니다. 이제 만약에 조금밖에 안 걸리면 안에 이제 폼을 쏘게 되면 이게 폼이 밀고 나오면서 이게 벌어지죠. 단 1mm의 오차가 생겨도 모양이 흐트러지고 내부 작업에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한쪽 벽체를 씌우는 데 사용되는 알루미늄 판의 개수는 약 200개.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만 벽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붕까지 연결되는 외관 작업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붕재, 지붕 라운드 지붕재 지금 현재 조립해가지고 밴딩하는 거거든요. 곡선 형태의 천장을 벽체와 이어주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밴딩 가공. 연결과하고 벽과하고 이렇게 끼어지는 거예요. 왕지를 쳐가지고 이 사이에 틈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공장 안에서 밴딩 가공을 끝낸 후 조립을 위해 작업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간에 들어야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많이 휘죠. 유연한 형태의 알루미늄은 작업 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골조에 걸어놓는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가 여기 바닥에 놔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알루미늄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만 기스가도 설치해놓고 나면 표가 딱 나오니까. 곡선 모양에 맞춰 알루미늄 판을 씌워주는 작업. 그런데 이번엔 고정하지 않고 걸어두기만 하네요. 이제 한 번에 걸어놓고 해야 저희가 편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알루미늄 판은 홈과 홈이 이어지도록 조립하는데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두드려 끼워줍니다. 400개를 쳐야 돼요. 400개 치고 가운데 200개, 200개 또 400개 쳐야 돼요. 수백 번 반복되는 망치질. 하지만 잘못 끼우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한 번 이래 안에 꽂히면은 손으로 끼기가 힘들어요. 안 빠져요. 일정한 간격이 되게 조정을 해준 후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서로 간에 손발이 잘 맞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은 좀 많이 힘들죠, 서로. 3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 걸고 고정시키는 반복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벽체부터 지붕까지 알루미늄 씌우는 데만 5일이 소요됩니다. 아프죠? 이렇게 400개를 쳐야 되니까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작업. 한 채의 주택이 완성되기까지 작업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백 번의 망치질 끝에 알루미늄으로 외관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내부 작업이 이어질 차례. 이동주택의 단점으로 꼽히는 단열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열 반사 필름이라고 음박 필름을 깔아야 이 열이 밑으로 새 나가지 않게끔 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음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박 단열재를 바닥에 깔아주면 내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의 냉기도 차단해 준다는군요. 이렇게 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생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봐요. 네. 이번엔 바닥 난방 작업을 해주는데요. 이거 보세요. 물처럼 오일이 들어있죠. 이 안에. 이게 물이 아니고 오일입니다. 여기다 전기를 유입하면 59도, 60도까지 갑니다. 오일이기 때문에 어는 것도 없고 일반 온수 난방은 올까봐 항상 외출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점보다도 훨씬 좋아요. 대부분 이동식 주택이 노지에 설치되다 보니 안전한 난방이 중요한데요.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는 오일이 들어있는 배관을 바닥에 설치합니다. 화장실도 난방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화장실까지 다 난방하고 있습니다.
난방 배관 설치 후 콘크리트로 덮어주면 바닥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외장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작업만큼 중요한 공정이 있는데요. 단열을 위해서 홈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부 단열 폼 작업을 진행하기 전 문과 창이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막아주는데요. 이거 폼을 뿌리는 과정에서 입자가 날아가서 다른 데 묻거나 이거를 뿌리게 되면 가스가 조금 미세하게 나와요. 바로 경화가 되는 순간에. 그 상황에서 이제 냄새를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단열 폼을 뿌리기 전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다 마른 뒤엔 인체에 무해하지만 몸에 묻으면 2, 3일은 있어야 떨어지는 강력한 성질 때문인데요. 방독면도 꼭 챙겨야 하는 장비랍니다. 눈에 부족하면 눈에. 가스가 나오면 이제 눈이 화상을 입어요. 이게 반응될 때 최대 온도가 1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가까이서 쏟아보면 화상 입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골조 사이사이 폼을 뿌려 공간을 메워가는 것이 작업 방법. 작업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폼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단열의 정도가 결정되는데요. 다른 재료에 비해 폼이 단열에 더 효과가 높은 편이랍니다. 시럽불을 하나하나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틈으로 다 냉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요거는 완벽하고 기밀성을 유지가 되니까 효과가 40% 50% 이상도 좋다고 보시면 돼요. 직선으로 연결되는 다른 주택들과 달리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하우스. 촘촘하게 폼을 채워 넣어 열이 새어나갈 틈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밖에서 냉기가 침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장 취약기구가 이 건물은 요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여기 또 나중에 꽉 채울 거예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외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답니다. 요거 진짜 하나하나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강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경사에서 틈 있는 부분을 물이 안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 단열에 방한, 방습, 거기다 보강제 역할까지 하나의 공정으로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고된 작업이라는데요. 여름에 여기서 30분이나 못 버텨.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작업 하나가 아침에 있어요, 저녁에 있어요. 30분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숨이 막히는 작업. 빈 곳 없이 꼼꼼하게 뿌리기 위해 쉴 틈이 없는데요. 주름이 없었는데 이 우메 보시니까 주름이 생기잖아요. 뒷사람이 늙었다고 주름 때문에 이러면서 이것도 구멍살나잖아. 약 60제곱미터의 공간을 시공하기 위해 오전 일찍 시작된 작업은 오후 늦도록 이어지는데요. 단열폼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연질폼. 유독가스 대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친환경 방식의 폼인데요. 두툼하게 뿌려주면 부풀어 올라 단열성이 높아진답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연질폼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실질적인 단열 효과 이걸 내는 거예요. 이게 난연성 제품이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꺼져버려요. 굳고 나면 불에 잘 타지 않아 화재 예방에 좋은 소재이기도 하죠. 내부 작업을 끝내고 나면 외부 단열 작업이 시작됩니다. 단열이 가장 중요한 바닥에 폼을 뿌려주는 건데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아, 이제 밑에 바닥에는 이제 수동 연질펌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100mm, 평균 100mm라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께가 그 100mm보다는 더 나오고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반응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면은 구멍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보통 이동식 주택은 바닥이 지면에서 떠 있기 때문에 단열이 특히 더 중요한데요. 하지만 좁은 틈을 기어다니며 폼을 쏘는 일이 작업자에겐 고된 일입니다. 일단은 바닥을 막 기어가야 돼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작업에 이제 팔을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게 좀 거슬려가지고 그래서 힘든 거죠. 몸이 편치 않은 공간인데다 방독면 위로 수시로 떨어지는 폼 때문에 시야 확보조차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진짜 바닥은 이제 막 몸에 돌이 박혀요. 이제 움직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몸이 결리죠. 벽부터 천장, 바닥까지 폼으로 꼼꼼하게 채워 넣었으니 추위, 더위 걱정은 없겠네요. 뿌듯하죠. 여기 해서 또 어느 분이 또 즐거운 전원생활 하시니까. 며칠 후 다시 찾은 현장. 고객의 요구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원하는 형태, 원하는 재질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끝나면 이제 가구를 채워 넣을 차례. 실거주에 필요한 가구들이 놓여질 예정입니다. 싱크대하고 가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기성품으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다른 곡선의 형태다 보니 가구도 맞춤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천장의 높이가 달라 싱크대 설치도 현장에서 수정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여기는 벽이 이렇게 동그랗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오려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시공하거든요. 시공 시간도 오래 걸리겠어요? 예, 오래 걸려요. 설치할 위치를 정하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밑작업부터 해주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에 저걸 힘을 받는 거라 저기가 단단해야지 잠깐 떨어지고. 높이가 다른 천장에 맞추기 위해 싱크대 수납장 윗부분을 잘라내줍니다. 밑작업해둔 자리에 딱 맞게 들어가네요. 무거운데 들만해요, 혼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데요. 이번엔 나무 판자 재단에 들어간 작업자. 그런데 양쪽의 크기가 다르네요. 천정이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고개 천정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빈 공간을 가려주는 작업까지 즉석에서 맞춤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싱크대의 바닥을 잘라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 밑에 바닥에 전기 점검구가 있는데 그게 위에서 보이게끔 따르려고 그래갖고요. 주택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 설치되는 가구들.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부터 가구 설치까지 진행되는데요. 아유, 무거운데 이게.
이동식 주택의 마무리는 화장실 시공입니다. 일반 집에 비해서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곡선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의 축소판이지만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더 신경을 써 시공을 하는데요. 맞아요. 자, 다 봐봐 밑에 구멍 봐. 됐어.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고 섬세한 시공 끝에 알루미늄 주택이 완성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지붕 설치하고 나면은 보기에도 좋고 뿌듯하죠.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죠. 알루미늄으로 조립한 외관부터 맞춤 인테리어를 갖춘 내부까지 모든 공정을 끝낸 이동식 주택. 고객에게 보내지기 전 간단한 세척을 해주는데요. 이게 불소 도장돼 있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런 게 아니라서 이렇게 청소하고 나가면 자동차처럼 세차죠. 세차해서 나가는 거죠. 간편한 물 세척만으로 말끔해졌는데요. 주문받은 순간부터 완성품이 되기까지 작업자의 손으로 탄생한 집. 그 3개월 여정 동안에 정말로 내 거다시피 만들어서 마무리가 돼서 또 다른 고객분들한테 간단하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알루미늄 하우스가 설치될 곳, 전남 신안입니다. 이동식 주택 설치를 앞두고 작업자들이 다시 분주해졌는데요. 건물 놓기 위해 가지고 밑에 베이스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만 건물이 요 위치에 그대로 딱 앉히게 돼 있거든요. 안전한 설치를 위한 바닥 고정 작업이랍니다. 이동식 주택을 기다리나 했더니 크레인 한 대가 들어섭니다. 뒤이어 알루미늄 주택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도착했는데요. 근처에 설치하러 가야 되는데 트레일러가 못 들어가서 이적 작업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현장마다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식 주택이 설치될 곳에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수송차를 바꾸기로 한 건데요. 대형 트레일러에서 트럭으로 옮기기 전 주택을 들어 올릴 준비를 합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치 작업이라는데요. 크레인으로 이 건물을 뜨기 위한 지지 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은 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벨트가 내리면은 건물이 찌그러지잖아요. 10톤이 넘는 무게의 주택을 옮기기 위해서는 크레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작업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혹시라도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편입니다. 작업자하고 그다음에 제하고 그다음에 크레인 운전사하고 이 세 사람이 박자가 딱 맞아줘야만 정확하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제가 우측으로 만약에 문대를 돌리라 하는데 크레인 사장이 잘못 알아듣고 왼쪽으로 돌려보면 건물이 딴 데로 가본다. 그래 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한 채 집을 들어 올리는 긴장된 순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사장님 살짝만 힘 더 받게 해주세요. 서서히 줄이 당겨집니다. 거기도 탄력 받았지? 이 수평을 맞춰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안 돼서 그거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맞추는 시간 오래 걸리네요. 예. 크레인이 균형을 잡고 나면 이제 들어 올릴 준비를 하는데요. 자, 앞에 들린다잉. 신호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 알루미늄 주택.
대형 트레일러가 떠나고 나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다시 그 자리에 운반 임무를 맡은 트럭이 조심스레 접근을 합니다. 트럭 위로 안전하게 내려놔야 하는 상황. 무사히 옮겨질 때까지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자, 라인 더 내려가봐요. 자, 배가 떨리는 거 없어요. 조심스레 트럭 위로 안착을 시도합니다. 자칫 균형을 잃게 되면 지난 석 달간의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드디어 옮겨 싣기 성공입니다. 보답은 옵니다. 이러시는 거 절반 다 한 겁니다. 이제 절반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최고 힘드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건물 안출 때, 그때가 최고 힘든 과정이에요. 자, 들어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큰 난관을 극복하고 났더니 이번엔 좁은 도로가 문제입니다. 좁은 도로에 우거진 나무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동할 때 예를 들자면은 커브에 못 들어가지고 화장실 그 지붕 끝산이 돼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깨 때렸다서 그 지붕을 철거를 하고 건물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재보수 작업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대로 옵니다. 오라. 핸들 꺾으면 안 돼. 핸들 꺾어라. 핸들 꺾어라. 아슬아슬 장애물들을 피해 조심스런 운반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조금만 가라. 오라.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뿌듯하죠, 이제는. 이게 들어오는 게 이게 최고 관건이니까 이것만 들어와보면 뭐 나머지는 다시 이제 뭐 안 주는 건 똑같은 작업이니까. 다시 한번 크레인의 힘을 빌려 설치 부지로 옮기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대로 쭉 올려주면 됩니다. 10톤이 넘는 집을 가뿐하게 들어 옮기는 크레인 덕분에 부지 위로 이동하는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2cm 더 가게, 3cm 가게, 3cm. 미리 설치해 놓은 바닥 위로 안착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이동과 설치 작업을 끝내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안심이 놓입니다. 사람 안 다치고 안전하게 건물을 장착을 했으니까 저희 옆인데요. 일단 안심하는 거죠.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알루미늄 하우스. 노년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고객의 바람을 그대로 담아낸 아늑한 집인데요. 화장실 잘 됐고, 예를 들어 옷장, 이불장, 싱크대, 아침 해 뜨는 것하고 해 지는 것하고는 풍월합니다. 생활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고루 갖춘 집. 기다리던 집을 보니 어떠신가요? 늙어서 이거 내 로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 안 늙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년에 이제 자제들,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오면 같이 또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했으니까 또 참 가정에도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년의 꿈과 로망을 담아낸 알루미늄 하우스였습니다.